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지만 강한 정당 기본소득 당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제 TV 토론회 보셨죠? 아유. 대통령님이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실력 차로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 보여준 우리 이재명 후보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야기하면서 항상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 예산과 농촌 기본소득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마치 청년과 노인을 선별하고 갈라치게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갈라치는 정치 이 행태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당 기본소득 당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 윤석열 정부가 폭망시킨 이 민생 경제 일으킬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힘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외치면 이재명 크게 외쳐주십시오.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네, 앞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주변의 몇몇 사람들 어대명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힘 모아서 대통령으로 꼭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지혜 최고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 포스터를 보시고 왜 여성 후보는 아무도 없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가 그 유일한 여성 후보였지만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자리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TV토론 다들 보셨죠? 4명의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면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나요? 어제 저는 TV토론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몇몇 후보들이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 앞에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정부가 2차례나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이 법을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노란봉투법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과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이거 한심한 무능이고,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국민들 앞에 TV에 나와서 얘기했다면 이거 정말 뻔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노동운동의 과거를 팔아서 노동부 장관 자리 꿰차고 버젓이 반노동 앞장서온 그의 삶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저는 어제 TV토론에서 확실히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로 죽든 손배 가압류로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기업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 제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시원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아유. 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어제 윤석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과잉 생산되는 쌀 더 생산하느라 유도하는 법이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쌀값을 신음하는 농민들의 오랜 호소가 담긴 정책을 외국 보도할 것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살릴지, 식량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게. 자기 정책은 말 안 하고 이재명 후보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낼 경제 정책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이런 몰상식한 일 더 이상 국민들께서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6월 3일 우리 공동체의 상식을 무너뜨릴 내란 세력을 여러분께서 준엄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겨울 광장에 수놓았던 수많은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광장의 꿈, 빛의 혁명을 완성시킬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은 잠깐 무대 아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안 점검이 있습니다. 탐지견이 잠시 무대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지견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조용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 앞에 정답이 있네요.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죠? 예, 마포입니다. 그래서 마포의 지역위원장님을 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경찰총장 출신이십니다. 우리 마포갑 이지은 지역위원장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홍대 맞습니까? 네. 여기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홍대 맞습니까? 네. 여기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홍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런 홍대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제가 경찰 출신, 특히 이곳을 관할하는 홍익지구대장 출신입니다. 홍익지구대는 전국에서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곳을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원을 할 때 모두가 말렸어요. 거기 가면 힘들기만 하고 월급은 똑같고 승진도 안 된다. 승진 잘 되는 경찰청 기획부서로 가라. 하지만 저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곳 홍대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알아봐 주셨던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십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중심적 행정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선거 역시 철저하게 현장 중심적인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전부 현장으로 나가라. 나가서 구석구석 골목골목 시민들의 주민들의 말을 들어라. 저희 그렇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일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홍대지만
이 홍대에 딸들이 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 걱정을 하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서 혹시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시게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겁니다. 여성이 안전해야 남성도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해야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 어디입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국민적 참사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를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내란을 일으키는 정당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진짜 대한민국 딱 15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누구입니까? 감사드립니다. 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인데 아직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이시죠? 이재명 후보님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마포구민, 대한민국 구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불어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 제외하고 잠시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신 강금실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맞춰주십시오. 마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금실입니다. 저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못다 이룬 꿈 사람 사는 세상 진짜 대한민국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누가 만듭니까? 국민 주권의 세상 누가 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저 강금실도 6월 3일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걸렸는데? 정말 많죠. 5년 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지켜왔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셔서 팬데믹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내란 불면증, 내란 우울증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죠?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여러분과 같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코로나 때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들 내란을 극복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해야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란 극복해 같이 힘을 모아주실 거죠? 네. 6월 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고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주권자의 투표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전 투표 하실 건가요? 네! 사전 투표가 언제죠? 다음 주! 5월 29일 30일이죠? 네. 여러분들 사전투표, 본투표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내란이 끝나고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새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네, 여러분들 꼭 좋은 세상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깊은 연기만큼이나 뚜렷한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 계신 분이죠. 최근에 문화예술인 선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영. 아시네요, 여러분. 시대의 진심을 말하는 배우 이기영 배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 인물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오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그냥 단순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얼마 전 유시민 작가께서 이재명 후보 55% 그리고 김문수 후보 35% 그리고 나머지 후보가 10% 안팎의 득표를 할 거라고 내다보더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재명 후보 55% 만족하십니까? 에이. 아니, 내란을 잘했다고 윤석열 꼬봉 노릇하는 김문수가 35% 갖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에이. 이재명은 70%, 80% 그리고 김문수는 10%, 20%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지 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니까 영화 얘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란 영화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스미스 요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놈의 스미스란 놈은요, 주인공 네오가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해도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한국의 극우가 그 스미스입니다. 아이고야. 윤석열이 죽으면 전강훈으로 다시 태어나고 전강훈이 힘이 빠지면 심우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심우종이 사라지면 지기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사진 공개했던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 스미스 요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 스미스 요원은요, 매트릭스라는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이 스미스 요원들은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가롭게 영화 얘기를 늘어놓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하더라도 적은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스미스 요원이 다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 속 스미스 요원처럼 대량 복제해서 정권 초기부터 엄청나게 반격을 해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극우는 실제로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불구하고 저들은 보수 지지층들을 끌어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아간 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싹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되살아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려면 적은 차이의 승부는 안 됩니다. 70%, 80%, 90%까지 가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연구원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힘듭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 못지않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그 힘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요, 트럼프 앞에서도 시진핑 앞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내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일 잘하는 사람인 건 다 아시죠? 그건 저 국힘에서도 압니다. 그는 말보다는 실적으로, 그리고 약속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시켜온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남 경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추진력과 성과는 이재명 후보 믿으시죠? 우리는 그가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 일로서 증명하는 대통령, 그 길을 이재명이 열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란 도구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지금은 이재명! 다시 한번 진짜 지금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경명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아닌 실천으로 증명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국가를 다시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청년의 거리 홍대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그분 이재명 후보님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마포 홍대 이재명 후보를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 누구? 청년의 외침에 끝까지 응답할 사람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누굽니까? 자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드려야 우리 후보님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홍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마포의 에너지를 홍대의 에너지를 보여줍시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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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차에서 내리는 후보를 맞이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님이 내리셨습니다. 걸어오고 계시는 후보님께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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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외침에 끝까지 응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 남성으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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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민분들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 젊음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를 전달하는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스케이트 여러분 홍대에 오셨습니다. 젊음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는 청년의 현재를 이끌어주는 뻗어나가는 그 궤적을 나아가는 청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청년과 함께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 남성 보내주십시오. 네, 청년의 미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민생을 살리고 다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존경하는 우리 홍대 마포 국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희가 물어보시라고 지금.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를 지키고 있는 이지은 위원장 고생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 어디 갔어요? 네? 광주 갔답니다. 광주. 광주.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은 지원 연설하러 광주에 가셨다는데 그러게, 우리 지역구 여긴데.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 이 화면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한번 연호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광주 그 근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마포 구민 여러분, 저번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영입인재 이지은 총경이 똑 떨어지고 말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 이게 당 대표가 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씩씩하게 잘하고 있죠? 저번 우리 마지막 유세를 이곳 근처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지막 유세 그 밤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 되든 누군가는 될 테니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정말 5년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진쪽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끈하게 지원해 주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물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정권에 도움을 확실하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뭘 그리 빨리 승복을 하느냐 그러길래 제가 좀 이런 시간에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단단하게 받으면서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이끌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랬었지. 저는 제가 취임한 후에도 정말로 이 정부가 인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사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왔지만, 그래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절대로 못 해주겠다 버티는 거를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데 우리가 그냥 수용해 주자. 그래서 국무총리 동의안도 지연되는 거 그냥 처리하고, 아유. 또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것도 다 동의하도록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뭐 한 표 찍어도 진 거는 진 건데 어쨌든 0.73% 이겼다고 모든 거를 다 가진 것처럼 나라 경제도 제멋대로, 국가 안보도 제멋대로, 외교도 제멋대로, 심지어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기까지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짧죠. 그리고 권력이 영원히
자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권력이란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맡은 것에 불과하죠.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자기 권력인 것처럼 정말로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무관심하게, 폭력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 엉망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게요.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쪼그라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외부에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경우 말고 마이너스 성장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 12월 3일 그 정말 황당무계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동네 가게들 손님 떨어지고 다 지금 문 닫을 지경 됐잖아요. 맞아요. 한강 백이동? 장사 좀 됩니까? 보물 캐러 갈 광고 모집한다는데 여러분 한번 가주세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우리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진 거 아닙니까? 북한과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인데 그나마 평화롭게 공존해 왔는데 갑자기 북한의 강대강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울다가 한국 음식 먹고 그러면서 한국말 배우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는 그런 정말 김구 선생이 갈망하던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일로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코리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다 노스 코리아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데 그게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다 이랬더니 전부 다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놀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도 망했구나.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살고 잘 나가다가 군사 쿠데타로 사법 쿠데타로 독재로 나라 망해가지고 완전히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한 나라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이제 저 대한민국 잠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결국은 그 나라들처럼 결국 군사 쿠데타 민주주의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그 한계가 뚜렷해서 결국 저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협정도 다 미루고 투자한 것도 철수하고 신규 투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죠. 그러게요. 경제 다 망가뜨리고 불안정해진 휴전선 안보 상황 때문에 다 대한민국 코리아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정말 인정받던 문화강국, 모범적 민주국가가 이제 완전히 하위에 이 개발 도상국보다도 못한 군사 쿠데타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입법을 행정과 사법을 군인이 통제를 합니까? 그러게요. 거기다가 아예 헌법이 금지한 입법부 통제까지 한다 그러다가 군인까지 국회에 진주시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여서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선거지만 저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더 아픈 것은
그 패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그 비정상을 이겨내고 그 내란을 진압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으로 이 나라 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당 말고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두 번째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성공시키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위대한 대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 6월 3일을 기점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저력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할 준비 되셨지요? 이길 수 있지요? 새로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다시 확실하게 만듭시다. 제가 그 일선에 서겠습니다. 홍대는 대한민국 문화 그중에서도 젊은 문화의 본산 아닙니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분야별로 있어요. 분야별로. 그중에 삶을 사는 방식으로는 저는 김구 선생을 개인적으로 선이 굵은 뚜렷한 족적을 진영만이면 가지고 있지 소개시켜줘. 않습니까? 마지막은 너무 처참했죠. 근데 이 김구 선생의 위대함은 깊은 통찰력에 있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분이 많은 말씀을 남겼지만 저는 정말 가슴에 남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강함이란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 남의 나라를 일본처럼 침략해서 지배할 그런 힘까지는 필요 없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정도면 된다. 다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화가 한없이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우리 대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김구의 문화 강국의 꿈, 이 꿈이 지금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또 기계화로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문화의 힘, 강력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한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해야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죠. 더하기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문화 콘텐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문화산업이 융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홍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마포가, 그 안에 이지은이, 그리고 정청래도. 우리는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계인의 귀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부패한 무책임한 기득권자들이 만들어오는 그 국가적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이겨왔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도 촛불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꼭 해냅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아이도 왜 낳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취직시키느라 평생 내 등골 빠질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도 암울할 것 같고, 이 아이는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정성들을 키워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좀 과거 해줘야죠. 어느 때보다도 자본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심합니까? 그러게요.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겠죠.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게요. 지나친 특정 소수의 욕심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재명 저 빨갱이 혹시 사회주의자니까? 이거 뺏어가는 거 아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야? 이미 벌어진 일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다른 갈등을 부르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는 최소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고루 나누자. 그래서 이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을 조금씩 줄여가자. 그러면 당장은 엄청난 효과는 생기지 않더라도 희망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도 더 많이 가지는 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격화돼요. 그 갈등이 대결로, 그러면 더 진척이 되면 누군가를 상대 집단을 제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것, 그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하면 정치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필요하면 빨간 정책이든 파란 정책이든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철이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러던데 당신은 보수요 진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지킬 건 지키지 맨날 고치기만 하냐 맨날 지키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키는 게 보수고 바꾸는 게 진보 아닙니까? 진보 정책이 필요하면 진보 정책을 하고 보수 정책이 더 유용하면 보수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나는 빨간색 출신이니까 빨간색 생각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나은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칩시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건 정치인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 더 국민에게 충직한 그 정치인들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 정치인들의 편을 들면 됩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 퇴출하고 국민을 거역하는 정치 집단은 배제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치, 국민만을 위한 정치 집단만 남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그랬더니 너네 원래 좌파 진보 정당인데 왜 중도 왔냐? 얘기해요. 원래 민주당이 중도 정당입니다. 그러게. 실용적 중도 정당. 다만 이 사회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가 많다 보니까 고치자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보였던 거죠. 지킬 게 많은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킬 게 많은 사회가 돼서 우리가 지킬 게 많아서 지키겠다고 하면 보수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보하면 맨날 죽을 때까지 영원 뭉토록 진보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 집단이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은 이전까지는 보수인 척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 세력, 수구, 기득권, 이해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게 하자.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는데 지금 이건 너무 엉망이니 좀 정상으로 좀 가자라고 주장하던 그런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국민의힘.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였던 거죠. 민주당은 정상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정상, 원칙, 상식, 법을 좀 지키자. 콩 심으면 콩나고 파 심으면 판다는 세상 좀 만들자. 나쁜 짓 하면 처벌하자. 주가 조작하면 처벌하자. 지 승진하려고 저기 해병들 물에 빠뜨려 죽게 했으면 책임지게 하자. 아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놓으면 원칙대로 국민들에게 이익되고 해야지 왜 그게 획 바뀌냐. 이게 진보적인 주장입니까? 상식적인 주장이죠. 여기 상식적인 데는 진보적인 것도 보수적인 것도 없기도 하고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인 척하던 그 정치 집단이 보수인 척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팔을 벗어 던지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를 내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엄 해제 왜 참석 안 하고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이 나라 주권자를 살성하겠다고 하는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내란 주범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탈당을 왜 안 합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줄게 좀 잠시 동안.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어제가 광주 5.18 25주년이죠. 그러게요. 45주년. 제가 하도 가까이 생각이 났어요. 아유. 그런데 여러분 이 12.3 군사 쿠데타가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80년 5월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확대의 재판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파면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 그래서 후보를 뽑은 정당의 그 선대위가 광주 5.18 그 학살의 주역인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정호용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영리. 아유. 이게 12.3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저들의 본색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 규범인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겠다. 지키지 않는 행위를 비호하고 옹호하겠다고 하는 그 집단은 보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요. 대신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좀 누가 저보고 빈집 털이 했다고 그러는데 빈집 털이가 아니고 김상욱이 원래 왔잖아. 주인 없는 집이에요. 비어있길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은 국민들의 집이죠. 국민의힘의 집이 아니고 그 집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그래서 있고 김상욱 왔잖아. 근데 우리가 주로 왼쪽에서 놀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집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진정한 통합으로 확실하게 이 나라 책임질 수 있도록 6월 3일에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희망의 나라를
다시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 입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후보님이 가시는 동안 크게 외쳐봅시다. 진짜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홍대 거리에도 승리의 대장정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기득권보다는 인생, 기득권보다는 정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이 한번 결심하면 대한민국의 바람이 확 바뀝니다. 민정 살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지키는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나서면 이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영경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외쳐드리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진짜 지금은 우리들의 대통령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즐겨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만을 이재명 1번입니다. 대한민국과요 한국의 성장과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진짜 대한민국 우리 서울 시민과 함께 2월 3일 꼭 달성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너는 노력한
성장세상 위대한 대한민국만 들어 이제만이라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주세요. 자, 다 같이 쫑쫑쫑쫑. 자, 젊은이의 거리 홍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비오이던 이재명입니다. 정경태 위원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는 자, 겨울 시즌의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네, 샤우팅 코리아.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어디?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저분 오늘 신고식인데. 진짜. 오늘 신고식이죠. 저 여기 선거사무원이 상 좀 주세요. 최고십니다. 여러분의 큰 방송이 필요합니다. 우리 샤우팅 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우리 또 이 청년들의 거리에 왔으니까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에서 온 시너지 유세단의 다음 곡 이어서 가도록 할 텐데요. 네, 다 같이 화합회장. 여기 계신 분들도 신나면 둠칫둠칫 내적 댄스 다 모두 다 허용되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사진은 저희가 이따 끝나고 다 찍을 시간 드릴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기호 1번 이재명 희망의 대한민국 이재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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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 위해 이재명은 꼭 할 수 있어. 안전선을 꼭 지켜주세요. 평생 대한민국 이재명만 한 사람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세계를 주도할 우리 진짜 대한민국 1번 이재명. 목욕탕 준비. 진짜 대한민국만 미래 함께 그려봐. 지금은 이재명. 다 같이 점점. 자, 오른쪽도 점점.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같이. 이재명. 헤이 헤이. 진짜 대한민국 위해 이재명. 시간이 유선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이제 조명이 이제 조금 정말 홍대스럽게 조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곡도 우리 저기 그 원래 파란 잠바가 더 잘 어울려셨을 것 같으신 분. 네. 오늘 신고신. 저기 신입 그러시면 안 돼요. 신입. 네, 이따 사진 다 찍어도 신입 가운데. 아, 오! 역시 신입다운 베개로 다음 노래 주세요. 자, 모경정 의원님, 김지훈, 나 위로 올라오세요. 아니, 일로, 아니, 여기 대강이 있는데. 모경정 의원님, 여기입니다. 1, 2, 3, 4. 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청년본부의 시너지 유세단 대한민국에 많은 시너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저희 마지막 곡 할 건데요. 아니야. 마지막은요. 우리 여기 있는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들이 백업 댄스를 해주실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선거 사무원님들이 메인이 돼주실 겁니다. 가운데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국민이 주인인 마지막 곡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다 무대 위로 여기 올라와 주시고요. 앞으로 나가주세요, 선거 사무원분들. 앞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오늘 하루야. 시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포 구민이 주인인 네,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거니까 여기 아까 되게 잘하시던 언니 이거 센터로 오셔야죠. 센터. 아까 네. 선거사무원. 아니 저쪽을 관객을 봐주셔야 됩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시죠? 네, 관객을 봐주시고 자, 이게 아까 어떤 언니 센터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지그재그로 서주세요. 우리 예쁜 그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까 여기 예쁜 언니 계시던데 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기 계신 파란 잠바 입으신 분들 왜 거기 그러고 서 계세요? 세상에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위원회 들어오세요. 네, 마지막 곡 함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하고 저희 이제 인사 앵콜 할 거지? 앵콜. 네. 자, 아파트 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준비되셨죠? 앞으로 나가세요. 이재명 뒤로 안 하시면 해야지. 왔어. 이재명 뒤로 1번 이재명. 여기 사이드에서 이러십니까?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이재명과 만들어봐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피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함께 최영준.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실적 성장 이뤄가며 최영준, 기호 1번 최영준.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뒤로 1번 이재명. 세계를 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기다린 평생 기억하시죠? 정치 한가지라고. 위대한 대한민국 정치 환장. 정치 환장. 그건 이재명 최영준. 누구도 최영준.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최영준 이재명 뒤로 1번 이재명.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뒤로 1번 이재명. 세계를 주고 세계를 한대건 어디 가십니까? 한대건 어디가? 하나 둘셋넷 위대한 대한민국 자, 다같이 계단위로. 이재명 뒤로 1번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 진짜 대한민국이 기대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입으로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서 강대 성장도 경제와 민생 살리고 대한민국을 만들 미래전략 산업부고 호심이 우천의 시대 나와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더불어주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입으로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서 이 감정을 통째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내지 않으시죠? 잠시 후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의 빛 퇴근길 유세단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남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연정전이 서울시민 자, 다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선거 사무원분들 다 앞에 서주시고요. 우리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 다 앞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여기 시당 관계자분들, 옷 입으신 분들 자, 사진 함께 찍고. 하시는 자, 시민분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주인의 나라입니다.